안녕하십니까. 금융약자를 위한 포익스 제네 테크 형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지난 시간에 그 목표 설정 중에서 가장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종잣돈 마련,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종잣돈 마련이 왜 필요한지 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던 것 같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결혼 자금, 이제 아무래도 또 사회초년생분들 이제 직장생활 하시면서 좋은 또 짝꿍도 만나시고 네. 결혼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 결혼 자금과 사실 주택 문제에 대한 얘기는 좀 많이 부합되는 얘기들이 많아서 이것을 이제 오늘 시간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집 마련, 주택 마련, 이거는 한 가지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거주와 소유는 별개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거주는 결혼하시고 서로의 직장과 가까운 곳에, 상업지구가 발달된 곳에 그냥 사시면 돼요. 전세로 사셔도 되고. 하지만 소유는 반드시 아파트로 갖고 계셔야 됩니다. 한 예로 이런 거죠. 아파트를 어렵게 장만을 해서 신혼부부가 들어갔어요. 1년 후에 집값이 약 20% 뛴 거예요. 엄청나게 올랐겠죠? 기분만 좋습니다. 그것을 미실현 이익이라고 하는데, 수익을 실현하려면 이사를 가야 돼요. 팔고. 그럼 팔고 이사 갈 곳에 아파트는 그대로 머물러 있을까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올라 있고, 또 거주를 하는 곳에 소유를 하게 되면 그 소유한 집이 떨어질지 오를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따라서 소유는 반드시 아파트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학부형들이 좋아하는 곳으로 소유를 하시고, 그래야지 수익을 실현할 수 있고, 거주는 상업지구가 발달한 곳에 계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맞아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결혼은 좀 최소화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결혼이 평생에 한 번 하는 건데 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주택 마련에 대해서는 이제 최근에 사실 주택 마련이라는 이야기가, 사실 부동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쉽지 않죠. 예, 사실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나오고 지금 저희가 다뤄드리고 있는 이유가, 이제 요즘에 그 사회초년생 분들이나 아니면 청년층이 결혼 시기가 좀 늦어진다라거나 아니면 이제 비혼주의라는 단어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유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단순히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라는 이유는 없잖아요. 사실 거주 공간이 없다 보니까. 요즘에 주변에 서울 둘러보면 아파트 전세 다 5억, 10억이래요. 아, 그럼요. 5억, 10억이면 저희 지금 직장 생활하면서 한 푼 안 쓰고 몇십 년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또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소유하는 것과 거주하는 것을 좀 분리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거주는 두 분, 신혼부부 기준으로 직장 생활 하시기 편한 곳에, 가까운 곳에 하시면 되시겠지만, 이제 소유를 하실 때는 사실 이제 입지 조건 고려하시면서 다양한 부동산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좀 아파트를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반드시 소유는 아파트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유동성 때문이거든요. 빌라나 부동산 땅을 사시면 매매가 잘 안 되세요. 이미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가 가장 유동성이 커요.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거주와 소유를 별개로 보는데, 수익을 실현하려면 아파트처럼 유동성이 좋은 곳을 구매해야 된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열심히 종잣돈을 만들고 있는데 안 쓰고 안 먹고 하면서 만들고 있는 중에 동창회에 나가는데 친한 친구 한 명이 아파트를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노력 없이 한 2억 정도의 수익을 1년 만에 달성한 걸 알게 됐어요. 잠이 안 오죠. 그 상대적 박탈감은 저도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반드시 소유는 아파트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지 조건을 고려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은 어느 지역의 가격이 올라갈 거야,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또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부동산에는 우리가 어떤 적금이나 주식을 하는 것처럼 소액이 투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모은 돈 전부가 투자되는 좀 규모 있는 돈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가격이 오르는 거는 뭐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말 이 부동산에 묶인 돈들을 다시 현금화하고 싶은데 언제든지 내가 가진 부동산을 좀 사줄 사람들이 있는 이제 언제든지 좀 매매가 활발한 유동성을 좀 중요한 써야 되죠. 이유인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부동산 뭐 주택 마련의 중요성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또 저희가 소득의 유형이라고 보면은 소득의 유형이 두 가지 존재해요. 첫 번째로는 지금 저희처럼 열심히 근로를 해서 매월 받는 이제 근로소득자 분들이 있으실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시스템 소득이라고 하죠. 어떤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돈을 벌게 하는 이것을 보통 자본소득, 스탁소득이다라고도 보통 표현을 하는데 네. 지금 저희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저희가 만약에 일을 못하게 됐어요. 저희 당장 어떻게 됩니까? 급여 굶어야죠. 네, 굶게 되잖아요. 굶을 수 없으니까 일정 시간 동안에는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근로소득을 통해서 종잣돈을 형성하시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 스탁소득이라고 하는 자본소득을 꼭 취득하셔야,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겠죠. 그렇죠. 부동산을 잘 취득해 놓으셔야 저희가 일을 하지 않아도 지금의 소득을 좀 대체할 수 있는 네. 그런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스톡소득, 예를 들어 뭐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그 중에 임대소득이 저희가 좀 안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소득인데 이런 것들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결국은 근로소득에서 임대소득 쪽으로 조금씩 넘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자고 있을 때도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소득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저희가 사실 결혼 자금을 뭐 화두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대부분의 이야기가 좀 주택 이야기에 좀 초점이 맞춰졌던 거는 보통 결혼을 진행하시면서 대부분의 사실 결혼 비용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하신 정도로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 주택의 문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택의 문제에서 또 가장 중요한 점은 소유하는 것과 거주하는 것을 좀 분리시켜서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네네. 그리고 거주는 이제 직장 생활, 비즈니스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신 곳에 좀 편한 곳에 하시면 좋겠고, 소유를 하실 때는 입지 조건들을 고려해서 대한민국이라는 현재 상황들을 좀 놓고 봤을 때 황금성이나 유동성 같은 부분들을 좀 고려하면 아파트, 빌라라든가 다세대도 당연히 좋은 투자처긴 하겠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많은 수요들이 풍부한 이제 아파트를 선호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정도로 이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한 가지 더는 상대적 박탈감. 예, 그렇죠. 그걸 빼놓을 수 없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제가 경험해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이제 생각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저희 어떤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될까요? 다음은 은퇴 설계, 노후 설계. 가장 또 중요한 또 부분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